50세를 넘기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뭘 그렇게 붙잡고 사는 걸까? 젊을 땐 앞만 보고 달리느라 몰랐지만 어느 날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채우기보다 무엇을 놓아야 할지를 고민할 때입니다. 자식, 건강, 재산, 인정. 중년 이후의 괴로움은 의외로 놓지 못한 마음에서 시작되곤 하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삶의 무게를 조금 덜어내고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9가지 내려놓음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감정 공감과 실생활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6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붓고 남는 허무함. 서울 외곽에 사는 58세 정 여사님은 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아들을 위해 매일 도시락을 싸고 딸아이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노후 준비도 미뤘죠. 자식이 잘 되는 것만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믿고 살았던 그녀. 그런데 자녀들이 독립한 뒤부터 마음 한켠이 휑하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은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 있었을까 하는 허무함에 눈물이 날 때도 있다고요.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붓는 삶.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사랑이 깊기에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녀를 위해 헌신하죠. 하지만 그 헌신이 나라는 사람을 잊게 만들면 삶은 점점 공허해집니다. 자식은 내 삶의 전부가 아니고 내 인생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종종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한철 봄꽃처럼 자식은 피고 지고 떠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놓아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소유가 아닌 응원의 사랑, 통제 아닌 지지의 사랑으로요. 진정한 사랑은 내가 없어도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줄 수 있지만 자식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어느 스님의 법문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기대 없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부모가 도달해야 할 지혜 아닐까요? 허무함은 헛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비워질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공간에 나를 위한 시간을, 나만의 기쁨을 채워보세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가 아닌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지금부터입니다. 2. 나이 들어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괴로움이 될 때. 나이가 들면 사람의 욕심도 줄어든다고들 하지만 사실 그 말은 반만 맞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놓기 힘든 건 바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누군가 나를 여전히 유능하다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한 사람으로서 가치 있다고 말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죠.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3세 이모 씨는 은퇴를 고민하며 큰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몸은 지쳐가고 수입도 줄어들었지만 가게 문을 닫을 수 없었던 건 그가 이룬 성취가 사라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일을 접으면 그냥 늙은 사람 하나 사라지는 거 아닌가. 그가 조용히 내뱉은 이 말엔 인정받고자 하는 깊은 바람이 담겨 있었죠.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그 시선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존재 자체가 희미해지는 듯한 불안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더 큰 소리를 내고 더 많은 걸 주장하게 되죠. 누군가에게는 잔소리로, 어떤 이에게는 완고함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사람은 자기 존재를 타인의 시선에서 찾을수록 외로워진다. 이 말처럼 인정은 결국 외부로부터 오기에 끊임없는 갈증을 유발합니다. 그 갈증을 채우려는 마음이 쌓이면 삶은 점점 무거워지죠.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라보는 눈을 바깥이 아닌 안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나는 나를 인정하고 있는가? 존중은 타인의 몫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시작해야 할 감정입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나는 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그 믿음을 품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인정에 목매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가치 있는 말보다 가치 있는 침묵을 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빛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말이죠. 3. 퇴직 후 인간관계에 목매다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순간. 퇴직 후의 삶은 의외로 바쁘게 흘러갑니다. 처음엔 자유를 만끽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취미도 시작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텅 빈 하루에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게 됩니다. 누구와든 함께 있고 싶고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60세 김모 씨는 퇴직 후 동창 모임, 취미 모임, 봉사 모임 등 가능한 모든 자리에 얼굴을 비쳤습니다. 다시 사회와 연결되고 싶었고 누군가와 계속 얘기를 나누고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사람을 만나는데 왜 더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관계가 아니라 의도입니다. 진심 없이 불안함을 덜기 위해 만나는 관계는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공허함을 더 키우고 때로는 상처만 남기기도 하죠. 관계는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누군가의 마음도 받아들일 수 있죠. 많이 모인다고 외로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함께 있는 순간도 소중해집니다. 혼자 있는 연습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책 한 권, 커피 한 잔, 조용한 산책, 그런 시간이 외로움이 아닌 나와 함께하는 따뜻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혼자서도 괜찮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그걸 잊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누군가와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만 의미 있는 삶이라는 생각,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4. 좋은 사람 되고 싶어 무리한 선택을 반복하는 자신. 당신은 혹시 싫은 소리를 못해서 손해보는 편이신가요? 또는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부탁을 다 들어주는 사람이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좋은 사람 콤플렉스에 지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에 사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동네 모임에서 항상 중심이 되는 분입니다. 생일 파티를 열면 제일 먼저 도와주고 누구 집에 일이 생기면 본인 일처럼 나섭니다. 겉으로 보기엔 인기 많고 사교적인 분이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요, 거절하고 싶은 날이 더 많아요. 근데 그 말을 못해서 집에 오면 늘 지치고 허탈해져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을 무리하게 만들고 감정의 소모로 이어진다면 그건 자기 배신과 다름없습니다. 남에게 좋은 사람 되려다 나에게 나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정작 내 마음의 목소리를 외면하곤 하죠. 중년 이후의 삶은 이제 나를 챙기는 시기입니다. 누군가에게 무조건 맞춰주는 삶은 언젠가 관계를 왜곡시키고 상처만 남기기 마련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솔직한 표현에서 시작됩니다. 거절은 이기심이 아니라 정직함의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선택은 때로 누군가에겐 서운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할 때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보다 진짜 나다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남은 인생에서 선택해야 할 삶의 기준 아닐까요? 사소한 건강 문제에도
과도하게 걱정하게 되는 심리. 어느 날은 손끝이 저리고 또 어떤 날은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죠.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성 증상입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지만 그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경우 있으시죠? 서울에 사는 52세 김 씨는 작은 통증에도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합니다. 검색 결과는 늘 최악의 경우로 연결되고 결국 불안은 더 커져서 멀쩡한 하루조차 불편해집니다. 이게 혹시 큰 병의 전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불안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전보다 몸의 변화가 더 자주 느껴지기에 작은 이상도 크게 느껴지곤 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 걱정이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순간입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이 말처럼 과도한 건강 염려는 종종 내면의 외로움, 두려움, 불안을 신체 증상으로 바꿔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보다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챙김이 걱정으로 변하면 오히려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이제는 몸의 작은 변화에 민감해지기보다는 그 변화가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차분히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은 두려움에서 시작되고 치유는 이해에서 시작된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걱정보다 신뢰를 키우는 것이 진짜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은 내 안의 불안을 다독여주는 따뜻한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6.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내려놓기. 우리는 늘 비교 속에 살아왔습니다. 어릴 땐 성적, 젊을 땐 직장, 결혼, 자녀. 나이가 들어서도 그 비교는 멈추지 않죠. 누구 자식은 사위가 잘 됐더라. 어느 집은 손주가 셋이라더라. 같은 나이의 친구는 여행 다니고 골프도 친다더라. 이야기는 달라져도 마음속 비교는 계속됩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61세 정모 씨는 최근 SNS를 끊었습니다. 동창들의 여행 사진, 자랑스러운 자식 이야기, 잘 차려진 식사 사진을 볼 때마다 왠지 모를 초라함이 밀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이 힘들 텐데 나는 왜 내 삶이 부족하게 느껴질까요? 비교는 현실이 아니라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남이 가진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감내한 고통이나 지나온 시간의 무게는 보지 않으니까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순간 나의 삶은 그 기준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꽃은 꽃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피어난다. 이 말처럼 인생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누구는 30대에 성공하고 누구는 60대에 시작하죠. 늦게 피는 꽃은 향기가 더 진하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땐 비교의 눈을 걷어내고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아프지 않고 내 두 발로 걷고 오늘도 이렇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그 자체로도 충분히 소중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시간표로 살아갑니다. 남보다 늦어도 괜찮고 멈췄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고 있는 나,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히 의미 있으니까요. 7. 부부 사이에 남은 건 사랑이 아닌 집착일 때. 같이 있어도 외롭고 떨어져 있어도 불안해요. 이 말은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59세 최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30년 차, 남편과의 삶은 이제 일상이라기보다 어딘가 습관처럼 굳어진 관계로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말이 오가도 진심은 닿지 않고 늘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멀게만 느껴진다고요.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라면
익숙함 속에 진심이 묻히는 순간이 옵니다. 이때 우린 종종 사랑이 아니라 집착으로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왜 내 말에 반응이 없어? 어디 갔다가 이렇게 늦게 와? 이런 질문 속에는 감정이 아니라 통제와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집착은 사랑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사랑이 사라지고 남은 자리에서 상실을 두려워한 나머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방어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고 집착은 붙잡는 것이다. 이 짧은 말 속에 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내가 아닌 그 사람을 위한 마음입니다. 상대가 편안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리는 여유, 그것이 오랜 관계에서 필요한 지혜죠. 마음이 자꾸 답답하고 관계의 상처가 반복된다면 이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놓치기 싫어서 붙들고 있는 걸까? 부부랑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는 동행자입니다. 한 사람이 멈췄다고 다그치지 않고 잠시 쉬어가더라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곧 사랑의 증거일 겁니다.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선 먼저 자신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8. 손에 쥐고 있는 재산, 놓지 못하는 마음의 두려움. 혹시 내가 이걸 놓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봐 무서워요. 이 말은 서울에 사는 64세 장모 씨가 상담 중에 꺼낸 말입니다. 오랜 시간 아껴 모은 돈, 부동산, 노후를 위한 자산, 그 모든 것이 삶의 버팀목이자 자존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선 그걸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마음의 짐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재산은 분명 중요한 삶의 기반입니다. 하지만 그 기반이 두려움 위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점점 더 움켜쥐게 되고 그 쥔 손 안에 오히려 불안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지킨다고 삶이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켜야 삶이 편안해진다. 이 말처럼 진짜 평안은 숫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를 대하는 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중년 이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만큼은 있어야 안심이다. 이건 자식에게 꼭 물려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집착이 때로는 인간관계를 왜곡시키고 마음을 좁게 만들며 삶의 여유를 앗아가죠. 돈은 도구일 뿐 목적이 되어선 안 됩니다. 내가 벌고 모으고 지켜온 그 재산은 결국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걸 움켜쥐느라 삶의 기쁨을 놓친다면 그건 진짜 손해 아닐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쥐는 힘보다 놓는 용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재산을 나누는 순간 삶의 가벼움과 진짜 풍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을 지켜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놓아야 할지, 그 균형을 찾는 것이 중년 이후 삶의 진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9. 삶 전체가 여행임을 자각할 때 찾아오는 평온. 여행을 가면 우리는 계획도 하지만 그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음을 압니다. 비가 오기도 하고 길을 잘못 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 불안전함조차 여행의 일부로 받아들이기에 마음은 오히려 여유롭습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완벽할 수 없고 늘 계획대로 되지도 않지만 그 과정을 여행처럼 바라볼 수 있다면 마음에 조금 더 평온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광주에 사는 57세 조모 씨는 젊은 시절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후회가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도착하지 못한 길도 결국 나라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려. 그 말 속엔 깊은 자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삶은 목적지가 아니라 걸어온 길 자체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자주 어디에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에 지나온 풍경을 놓치곤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문득 돌아보면 그 풍경이 나를 감싸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죠.
삶은 여행이고 우리는 모두 잠시 머무는 나그네다. 이 단순한 명제는 우리에게 많은 위안을 줍니다. 욕심도 걱정도 집착도 결국은 이 여행길에 잠시 들렀다 가는 감정일 뿐이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삶은 빠르게 지나가지만 그만큼 느긋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도 자랍니다. 잘 가고 있는지 불안할 때는 잠시 멈춰서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그 순간에도 여행은 계속되고 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행의 가치는 도착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살면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포기하거나 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 인생을 자유롭게 만드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자식에 대한 지나친 기대,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마음, 관계에 대한 집착과 재산에 대한 불안까지,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나로 존재하게 됩니다. 몸이 편해지기 위해선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선 집착과 두려움을 놓아야 합니다. 삶이란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여정 속에서 꼭 쥐고 있어야 할 것은 집착이 아니라 평온함이어야 할 겁니다. 놓아야 채워지고 비워야 여유가 들어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6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